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1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부터는요, 3회차에 걸쳐서 우리는 계산문제 적응하기라는 계산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오는요, 어려운 계산문제를 우리가 미리 풀어봄으로써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엑셀 기초 함수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계산문제 적응하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해서 한 10문제 정도 되네요. 그쵸? 그래서 11회차, 12회차, 13회차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 보면요. 3회차 계산문제 적응하기, 1회차 03 계산문제 적응하기, 1회차 11번째 파일을 열으시면 되고요. 자, 예제 파일을 보시면 세 번째 계산문제 적응하기 1회차입니다. 11강 옆에 써있죠? 그 파일을 여시면 문제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집은요, 일단은 닫고요. 엑셀을 크게 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함수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내가 아는 함수인지 결정을 하고요. 이 문제를 풀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꼭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if와 left와 count if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함수상으로는요, 모르는 함수가 없네요. 그렇죠? if라는 함수는 조건을 만들어서 true야 false야 구분한 다음에 true면 창값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거짓이면 거짓값을 불러오는 게 if라는 함수잖아요. left라는 함수는요, 왼쪽의 문자열을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count if는 또 뭔가요? count 개수를 세는데 if 뒤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함수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함수를 써야지 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함수부터 보라는 얘기예요. 자, 주문 코드를 이용하여 영역에 주문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개수를 세는 거는 count if인데 누적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적 개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1, 2, 3이라고 셀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 2, 3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와 얘를 더해서 얘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더해져서 얘는 6이 되잖아요. 이게 누적이잖아요. 그러면 누적 개수를 구할 때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요.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누적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문제를 마저 읽어볼게요. 주문 방법은 주문 코드의 첫 글자가 그러면요. 첫 글자를 구할 때 우리는 left 함수를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글자가 t면 left 함수를 통해서 나온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T면 전화, C면 온라인, V면 방문.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본 거 생각 안 나세요?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나머지는 가. 그쵸? 그러면 내가 left 함수를 써서 왼쪽에 한 글자가 T야? 라고 물어봐서 T야? 라고 하면요. 우리는 전화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T가 아니야,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갖고 오면 돼요? 온라인이나 방문을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if와 left 함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count if를 통해서 누적 개수를 세야 되는데 표시 예를 보니까 t면 전화인데요. 전화가 t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는 누적되게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t가 나왔을 때는 2가 되고 세 번째 t가 나왔을 때는 3이 되고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개수를 셀 때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서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이 범위 안에서 t를 찾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t별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t로 시작하는 값이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얘는 2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적 개수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count if를 조금 응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count라는 함수를 써서요.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자, 왜 count를 안 썼는지 아시죠? 저는 주문 코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겁니다. 그래서 count라는 함수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탭 T1, 2, 3을 세면 얘는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 밑에서 나는 count라는 함수를 써서요 이렇게 누적해서 얘를 세면요 얘는 2가 되고 맞죠? 내가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자 이렇게 3개를 세면요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요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야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를 다 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 coun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누적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을 응용을 해야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이제까지 첫 번째 값을 구한 다음에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잡아 당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동으로 한 방에 구해줬잖아요. 상대 참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개수를 세줘라고 해서 7번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내가 count라는 함수를 쓰되 내가 처음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밑으로 당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13에서 C14까지. 자, 한 칸 더 당길 때는요. C13에서 C15까지. 그쵸? C13에서 C16까지.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면서 세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내가 C13을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Shift 콜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C13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요. 우리는 컴퓨터는요. C13에서 C13까지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기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13이 C14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둘 중에 한 군데를 F4로 지정을 해주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 내가 상대 참조로 밑으로 당기면요. 고정이 안 된 C13은요. 뒤에 있는 C13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14가 되겠죠. 그렇죠? 두 칸을 당기면요. C1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적으로 보여지는 거는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셀 값을 갖고 와서요. 내가 하나의 값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상대 참조로 인해서 밑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기 앞에도 걸어도 되고 아무 때나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걸리는데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F4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갖고 와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밑으로 잡아 당기면 1부터 7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선택한 count if에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t별이 첫 번째 하나 나왔어, 두 번째 둘 나왔어 이렇게 응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count if라고 쓰되 레인지 범위를요 밑으로 당길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도록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C13을 셀을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Shift 콜론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뿅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F4를 그런데 F4를 누르니까 전체가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C13은 지워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는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러왔지만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하나에만 F4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가 완성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밑으로 당길 때마다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조건을 t별을
별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그쵸? 전화 2라면. 그쵸? 그러면 엔터를 치면요. 여기에 T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왜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두 개 중에 T가 들어가는 건 하나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세 개 중에 T가 들어가는 건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C별이면 온라인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 V별이면 방문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가 갖고 와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기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는 count if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빌드업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서 얘가 T야? 라고 물은 다음에 얘가 T면 전화, 아니면 온라인 방문입니다. 그거부터 해볼게요. 자, 는 left라는 함수를 써서요.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한 글자일 때는요, 안 써줘도 돼요. 왼쪽에 한 글자는요, left를 집어넣으면 그냥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 컴마 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값이 구해지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기준으로 내가 구한 얘가 는 t야? 라고 물어보셔야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맞아 틀려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true, false 앞에 if를 씌울 겁니다. 그쵸? if를 씌워서 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조건이 참이면 나는 전화를 줄 겁니다. 그쵸? 일단은 전화와 온라인이랑 방문만 좀 나눠보자고요. 그쵸?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 돼야 되겠죠. 그쵸? 방문. 그래서 온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true일 때는 전화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쵸? 컨트롤 엔터. 그러면 true일 때는 전화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온라인이랑 방문을 나눠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요, 제가 어떻게 뿅 들어갔냐면, 여기에 수식 입력 줄에서 고쳐도 되지만, F2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C만 뭘로 바뀌면 돼요? T가 아니라, T가 뭘로 바뀌면 돼요? C로 바뀌면요. 내가 왼쪽에 한 글자가, 그쵸? 이 조건이 참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요, 방문이 되겠죠. 그쵸? 방문. 그쵸?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V로 써서 방문으로 안 갖고 와도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화 아니면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문은요, 굳이 는 V야? 이렇게 불러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온라인과 방문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라인과 방문에 해당하는 나눈 이 식을 복사를 해서요. ESC를 눌렀습니다. 그쵸? 그리고 F2를 다시 눌렀어요. 그리고 온라인과 방문의 자리에 붙여 넣으셔야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긴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엔터를 치고 내가 밑으로 잡아 당기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의 전화, 온라인, 방문으로 입력이 됐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요. 전화에 우리 count if를 쓴 저기 식을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요. 바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화에 가로가 열리고 누적 번호가 온 다음 가로가 닫히는 것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T에 해당하는 전화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전화의 가로가 일단 열려야 돼요. 그쵸? 자, 컨트롤 엔터. 그러면 전화의 가로가 열렸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가 와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count if가 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의 역할 아시죠? %는요, 내가 문자열을 수식이나 셀 값에 붙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기에 얘의 셀 값에
개를 붙이려면요. %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문자열이니까 개라고 이렇게 문자열로 큰 따옴표를 싸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개자를 붙이려면 수식에 개자를 붙이려면요. 수식 다음에 %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했냐면 전화에 가로를 열어야 돼서요. 여기 가로를 열고 그죠? 참값에 t일 때 참값에 전화의 가로까지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셀에 연결 연산자 우리가 count if 쓴 얘를 집어 넣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딱 치면요. 전화 1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으로 잡아 당기면 얘가 값이 구해졌고요. 그쵸? 얘는 방문과 온라인은 바로 나온 이유는 왜요? 참값에 가로를 안 열어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전화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연결 연산자에 가로 닫는 가로를 큰 따옴표 안에 집어 넣어주면요. 전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뿅 완성이 됐죠. 그쵸? 그리고 온라인과 방문도 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수식, 이 수식을 만들 때 우리는 온라인 다음에 가로, 이 부분이 헷갈릴 겁니다, 아마. 방문 다음에도 가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우리가 참값으로 각각의 값을 갖고 왔을 때 가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count if를 쓴 얘를요,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어디에 집어넣나요? 여기에 집어넣대요. 전화 가로 다음에 우리는 지금 count if를 복사를 한 거잖아요. 수식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불러와서요. 컨트롤 V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화 1이 됐고요. 카운트가 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이 값에 뭐 해주면 되나요? 가로를 닫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연결 연산자에 가로를 또 닫아주는 거예요. 그쵸? 컨트롤 엔터. 그러면 전화 1이 되잖아요. 자, 이 부분 되시나요? 자, 헷갈리시죠? 우리는 지금 이 부분, 우리가 count if를 통해서 뭘 했냐면요. count if를 통해서 누적된 범위에서 t별을 찾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t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칸 한 칸씩 범위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거기에 t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를 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처음에 t자를 세서 1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자가 나온 부분에서 누적으로 2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count if 범위를 누적되게 집어넣은 다음에 t별을 세준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온라인의 누적과 방문의 누적을 붙이려면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별이 아니라 c별이 되고 v별이 됐을 때 각각의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에요? 온라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붙이려면요. %까지 같이 복사를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까지 %의 가로까지 복사를 해서 자, 지금 까만색 음영된 부분 이해되시나요? count if에 지금 t별로 해서 전화의 누적 개수만 센 겁니다. 그런 다음에 count if는 여기서 끝났지만 %를 써서 가로까지 닫아준 거를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그렇죠? 복사를 하고 어디에요? 온라인 다음에 자, 온라인 큰 따옴표 다음에요. 붙여 넣는 거예요. 컨트롤 V. 그러면요. 지금 복잡해졌지만 자, 위에서 찾아볼게요. 여기요. 복잡해졌지만요. 자, 조금 더 집중하세요. 여기서 온라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그쵸? 지금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가 들어갔고요. 온라인의 누적 개수를 세기 위해서 우리는 count if의 누적 범위에
T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얘는 T가 아니라 C별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얘의 값이 C로 바뀌는 거예요.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C별로. 그러면요. 지금 이제 전화는 해결이 됐고요. 그렇죠? 온라인까지도 해결이 됐습니다.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친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잡아 당기면요. 온라인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사한 젤을요. 또 어디다 붙여줘요? 방문의 값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줄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여 넣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잘 따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카운트 if에서 누적 범위에서 지금 이제 C별 온라인까지 했고 V별로 바꾸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T를 V별로만 바꾸면요. 이제 방문의 누적 개수를 세주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가로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로들은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얘의 뒤에 있는 가로는요. 앞에 있는 함수에 닫히는 가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온라인과 방문에 나눈 if의 가로가 얘고 마지막의 가로는요. 처음 연 if의 가로가 마지막 가로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사한 count if는요. t별이 아니라 뭘로요? v별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얘를요. t별이 아니라 다시 v별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누적 개수로 양쪽 가로가 달린 값으로 보여지겠죠. 그쵸? 자, 괜찮으신가요? 멘붕이 오지 않나요? 그쵸? 우리는 이제까지 한 줄 정도의 시기였는데 지금은요 시기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이 아니라 자, 여기에 마지막 가로는요 사실은 안 닫고 자, 얘네 지우겠습니다. 얘네 지우고 자, 여기에서도 마지막 가로를 지우고요. 마지막 가로를 지우고 자, 방문에서도 마지막 가로를 지운 다음에 자, 여기까지 지운 다음에 그쵸? 요렇게 결과를 갖고 와볼게요. 그러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창값에 해당하는 가로만 열리고 누적 개수만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마지막에 사실은 가로를 마지막에 일괄로 한 번에 닫아줘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됩니다. 사용하라는 함수를 다 사용을 해서요. 여러분들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그 문제는 맞추신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자, 누적 개수를 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count라는 값을 기준으로 count if라는 값을 기준으로요. 내가 선택한 이 값에서 이 값까지 값을 세주되 나 밑으로 당겨서 누적 범위가 돼야 되잖아요. 2건, 3건, 4건, 5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F4 절대 참조를 씌우고요. 누적 범위로 만들어주고 컴마 우리는 여기에서 T별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T별을 찾아서요. 엔터를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양옆으로 가로를 하려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count if 앞에 누적 개수 앞에 우리가 문자열로 이렇게 달려고 해도 수식과 연결해야 되니까 앰퍼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도 앰퍼센트를 쓰고 닫는 가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여기 있는 값이 복사가 돼도 되겠죠? 전화일 때는 T별이고 아니 네, 맞습니다. T별이고, 온라인일 때는 C별이고, 방문일 때는 V별이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얘를 복사한 다음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left와 if 함수를 써서 전화와 온라인과 방문을 나누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여기 있는 식을 복사를 해서 전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붙이려면 앰퍼센트 하나 더 넣어가지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전화 온라인 방문은 처음에 갖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에 우리는 여기에
뒤에 누적 개수, 가로 안에 있는 누적 개수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이 부분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라는 함수들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멘붕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시고 시간을 두고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누적 개수의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문자열과 수식과 셀을 연결할 때 %를 사이사이에 쓴다는 거. 그리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싸준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요.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맞춰주면요. 여러분들 6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4점을 맞았더라도 이 문제 한 문제 맞추면 6점 플러스 되니까 70점을 합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내가 연습할 때 잘 못 풀렸는데 이렇게 하면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패스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 남은 시간 안에 또 푸시면 되니까 그런 패스하는 문제들 내가 이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을요. 자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연습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 문제가 요거였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계산 문제 적응하기 두 번째 문제는 함수를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그쵸? hlookup과 match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우리 match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 할 때 우리 match와 인덱스 사용해서 상대 위치 값을 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나시나요?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match라는 함수는요. 내가 100, 200, 300, 400이라고 쓰고요. 여기 400, 300, 200, 100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내가 200을 찾고요. 256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match라는 함수를 써서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탭키를 눌러서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예요. 그렇죠? 그럼 lookup value를 찾아, 상대 위치 값을 따지는 건데 lookup array는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자,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그때는요. 우리 배열 함수 할 때는 정확한 값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옵션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 작음 정확히일지 보다 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200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 0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요. 여기 2의 위치를 두 번째예요 라고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6은요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샵 NA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쵸? 정확한 값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위를요 만일에 상대 위치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얘가 1이 되고 만일에 내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확한 값을 찾아 라고 하면 얘는 3이 되겠죠. 그쵸? 이거는 lookup array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만일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자, 요렇게 집어넣어서요. 자, 옵션 값을 0으로 해서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옵션 값이 0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match라는 함수를 써서요. lookup value를 200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쵸? lookup array 동일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F4,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그리고 보다 작음이라는 1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1이라는 옵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이라는 옵션은 lookup value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lookup array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1이라고 하면요. 내가 200이라는 값은 두 번째에 정확히 있으니까 2라는 값을 갖고 오고요. 내가 얘를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 256도 2라는 값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0을 찾을 때는요, 여기 하나, 둘,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런데 225는요, 225는 200과 3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옵션에 1이라는, 보다 자금이라는 옵션을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얘가 225에서 작은 값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00이니까 얘는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다 큼이라는 옵션, 빼기 1이라는 옵션을 하면요, 225가 300으로, 보다 큰, 우리 생각으로는요, 보다 큰 300으로 가서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해볼게요. 얘는 1이고, 보다 작은. 자, 빼기 1이라는 거는요, 보다 큰,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일단은 집어넣고요. 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룩업 밸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올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F4, 컴마. 이번에는요, 빼기 1,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를 닫고요. 200은 두 번째니까 바로 자, 200은 두 번째니까 바로 못 갖고 오네요. 그렇죠? 얘는 보다 큼이라는 옵션은 약간은 2번, 2번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얘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오류 값이 나왔어요. 자, 얘는요, 뭐가 있냐면, 보다 큼이라는 옵션은요, 룩업 밸류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습니다. 룩업 어레이를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다 큼이라는 옵션, 빼기 1이라는 옵션을 쓸 때는요, 우리가 범위를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요, 내가 선택한 부분이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200이니까 얘는 3이 되고 225는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디에 수렴을 해요? 보다 큰 값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와서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256은 여기 300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200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가 되고 밑으로 당겼을 때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올림 돼서요, 여기 간 거 아니에요? 자, 201이라고 해볼게요. 201로 바뀌어도 얘는요, 여전히 두 번째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내림차순에서 201이 들어가지만 얘는 보다 큼이라는 옵션에 두 번째에 속한다. 라고 해서 얘는 상대 위치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가방, 다람쥐,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함지박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함지박, 바보, 다람쥐, 가방이 있어요. 얘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얘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출석부에 강씨가 앞에 오는 거는 오름차순이라고 했고, 히읗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내림차순이라고 했잖아요. 높은 값에서 내려오는 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다람쥐를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사랑을 찾아볼 거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은 어디 있어요? 비읍, 시읒, 이응. 비읍과 함지박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다람쥐를 찾을 거야. 컴마라고 했을 때 정확한 값, 이 범위에서, 그쵸? 다람쥐를 찾으면요, 다람쥐에 해당하는 위치를 갖고 오겠죠? 그런데요, 자, 사랑을 찾으려면요, 바보와 함지박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름차순일 때 우리는 어떤 옵션을 써야 된다고요? 자, 룩업 밸류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 큰 값을 찾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는요,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을 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1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요, 다람쥐가 두 번째 있고요. 사랑은 바보와 함지박 사이에 있으니까 그 전 거로 바보에 속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다람쥐를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룩업 어레이를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는요, 컴마, 어떻게 해요?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을 쓰면 안 됩니다.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는요, 보다 큰이라는 옵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가 세 번째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바보와 함지박이니까 이 부분은요. 바보와 함지박 사이에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내리면요. 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매치와 인덱스는요. 계속 나와요. 문제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3번에서도 3번에서는 매치 함수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2강에서 두 번째 12강, 13강에서도요. 매치와 인덱스라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 부분도 잘 들어보시고 이어지는 문제에서도 계속 한번 봐보자고요. 자, 그러면 hlookup과 매치 함수를 써서 할부 기간별 수수료를 구하고 우리는 지불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hlookup이니까요. hlookup은 참조함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그쵸? 얘는요. hlookup이니까 이렇게 수직일 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얘는요. 이렇게 수평이 있는 표에서 찾아올 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할부 기간을 기준으로 나는 hlookup을 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할부 기간이 3, 6, 12, 3, 6, 1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hlookup을 쓰되 정확한 값인가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인가요? 할부 기간이 2개월, 4개월, 5개월, 7개월, 10개월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3, 6, 12로 딱 떨어지니까 얘는 hlookup을 쓰되 정확한 값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요거 되시죠? 그쵸? 그쵸? 정확한 값으로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hlookup 끝났고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카드사에 해당하는 나무 카드의 요율과 수술 요율과 하나 카드, 드림 카드가 다 틀려요. 그쵸? 하나 카드, 기타 카드로 돼 있는데 자, 일단은요. 쉽게 요렇게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고 여기에 하나 카드, 드림 카드, 나무 카드 이렇게 나무 카드로 들어가 있으면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면. 그쵸? 자, 홈에서. 자, 요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갖고 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hlookup을 써서 자,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는 HL을 써서요. 나는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할부 기간을 기준으로 나는 갖고 올 거잖아요. 그쵸? hlookup을 썼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요. 이 표가 될 거예요. 그쵸? 요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왜? 우리는 첫 번째 테이블 어레이, 첫 번째 행에서 우리는 값을 검색을 해서 내가 지정한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어도요. 첫 번째 행에 0, 3, 6, 12가 있고 그쵸?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문제를 풀 때 더 수월하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그리고 나 밑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F4를 할 겁니다. 그쵸?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지금 뭐예요? 나무 카드니까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5가 되고요. 컴마, 얘는 정확한 값, 유사한 값. 정확한 값이죠?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요. 자, 얘의 값이 안 나온 이유는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릿수를 늘려주면 여기에 해당한 퍼센트가 나오는데 굳이 늘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율을 구하면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선택할 수가 없어서 다른 셀을 선택해서요. 두 칸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서 매출액이랑 수수료율을 곱한 값을 지불 금액으로 보여줘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요. 뭐예요? 카드사가요. 나무 카드, 하나 카드, 드림 카드에 따라서 이게 로우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값이 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값이요. 나무 카드일 때는 5지만 하나 카드일 때는 3이고 드림 카드일 때는 4가 되고 나무 카드일 때는 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매치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쵸? 자, 옆에다 해볼까요?
자, 얘를요, 옆으로 일단 한 칸 땡기고, 요렇게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 2, 3, 4, 5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 카드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나무 카드를요,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F4. 그쵸? 뭐요? 정확한 값으로.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값을 불러오는 함수잖아요. 그럼 나무 카드에 해당하는 내가 범위를 이렇게 했으니 나무 카드는 5고 드림 카드는 4고 하나 카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로우 인덱스 넘버가 한 방에 구해지잖아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 카드, 드림 카드, 나무 카드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대 위치값이 1, 2, 3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 카드일 때는 3이 되고 드림 카드일 때는 4가 되고 나무 카드일 때는 5가 돼야 되니까 이 값에 뭐 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더 해줘야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매치에 해당하는 값을요. 복사를 해서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 로우 인덱스 넘버의 자리에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카드의 수수 요율을 갖고 와서요. 그쵸? 그 다음에 지불 금액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이 하나 카드, 드림 카드, 나무 카드일 때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얘는요. 자, 이제 지우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요. 하나 카드고 기타 카드예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하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무와 드림 카드는요. 기타 카드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하나 카드일 때는 3이 되고 기타 카드, 나무 카드, 드림 카드일 때는 4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h로그과 매치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치를 써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매치라는 함수의 정확한 값 말고요. 우리는요,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뭐요? 보다 작은이라는 옵션과 보다 큰임이라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다 작음이라는 값은 오름차순일 때 내가 여기서 5를 갖고 올 때 3으로 수렴을 했고, 맞죠? 보다 큼이라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요 사이의 값이 사랑을 찾을 때 함지박과 바보 사이에서 함지박으로 보다 큼이라는 옵션으로 갔잖아요. 내림차순 기준으로.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 카드를 찾을 때는요, 하나 카드를 찾을 때는 얘가 하나 카드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무 카드나 드림 카드를 찾을 때는요,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 카드, 드림 카드, 나무 카드에서 지금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카드가 들어오면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룩업 어레이를 하나 카드이면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드림 카드이면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카드일 때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카드일 때도 2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카드이면 3이고 기타 카드가 드림이랑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매치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매치라는 함수를 구할 때 나는요, 나무 카드 이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룩업 어레이를요, 하나 카드, 기타 카드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카드, 기타 카드로 쓰면 나무 카드와 드림 카드가 들어가서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줄 때요. 하나 카드에 속하니까 전부 다 하나 카드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카드, 드림 카드로 집어넣잖아요. F4.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일단 연습이니까. 컴마.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됐으니까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 카드가 들어가면 1이고요. 드림 카드가 들어가면 2입니다. 그리고 나무 카드가 들어가면요. 하나와 드림 밑에 나무 카드가 있으니까 보다 큼이라는 옵션으로 드림 카드로 속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나무 카드는
2가 되고, 나무 드림 카드는 2가 되고요. 하나 카드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하나 카드는요, 로우 인덱스 넘버가 3이고, 기타 카드는 4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더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로우 인덱스 넘버를 구한 다음에 H 룩업을 써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 드림 카드를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습하려고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와 드림 카드에 해당하는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와 드림 카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참조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와 드림 카드를 찾을 거고요.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요, 우리는 배열 상수라고 있어요. 배열 상수. 그래서 여기에 중괄호를 열고요. 여기에 하나 카드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하나 카드, 컴마. 여기에 드림 카드라고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배열 상수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범위로 집어 넣고요. F4를 씌워도 되고. 그런데 만일에 하나 카드, 드림 카드가 연속되게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치면 동일한 값이 구해지고요. 이 매치가 뭐예요? 로우 인덱스 넘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H 룩업을 써서요. 내가 선택한 이 계열수, 지금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하고 2칸 올렸어요. D14를 찾을 거야. 어디서요? 그쵸? 우리는 지금 이 표에서 찾을 거잖아요. 그쵸? 이 표에서 찾을 거야. F4, 컴마. 그 다음에 우리는 로우 인덱스 넘버에 우리가 매치 함수를 사용한 상대 위치 값을 넣어줄 거고, 컴마. 우리 아까 생각했잖아요. 0, 3, 6, 10이니까 얘는 정확한 값 0이야. 라고 해서 결과를 갖고 오고요. 그쵸?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위로 요렇게 구해주시면요. 동일하게 값이 나오죠. 그쵸? 아,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시죠? 매치라는 함수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거쳐서 기출문제에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치 함수를 더 다뤄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들을 지금 옵션별로 한 번 또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되게 내공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공을 나중에 한꺼번에 빵 터트리면요, 그냥 술술술술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는요,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옵션별로 정확한 값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쉬운 문제고, 보다 작은이라는 옵션과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거는요, 그 이제 계산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이제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옵션이 들어간 문제가 나오고, 조금 쉬웠다라고 하면요, 정확한 값 찾아서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 카드, 드림 카드, 나무 카드를 이렇게 해서 상대 위치값 구해서 집어넣는 문제로 나오고요. 그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는 지금 워밍업 하는 거니까요, 너무 멘붕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멘붕이 오셨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요.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출제된 함수들을 좀 볼드체로 굵게 해놨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와 룩업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죠? 트랜스포즈 함수와 x 룩업을 사용하고 컨캣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함수네요. 그죠? 저는요, 계산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 했나요? 함수를 먼저 봤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내가 아는 함수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룩업은 H룩업, V룩업이 있었는데, 룩업은 조금 사용이 틀렸잖아요. 그쵸? X룩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편해졌잖아요. 행과 열을 구분을 안 하고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볼게요. 컨캣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함수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요. 자, 레프트와 룩업이라고 했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서, 자, 과목 아이디의 첫 번째 글자, 레프트 함수 쓰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써서 글자 강의 코드를 이용하여 표 위에서 전공을 추출하래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의 C, P에 교양인지 전공인지 전공 필수인지 전공 선택인지 전공 필수인지 갖고 오는 것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는 left라는 함수를 써서요. 과목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집어 넣으면요. 각각의 왼쪽에 한 글자를 불러왔고 우리는요. 원래는 vlookup을 써서 이 문제를 풀라고 나왔는데 lookup 함수를 써볼게요. 자, lookup 함수를 써서요. 배열이나 한 행 또는 한 열 범위에서 값을 찾습니다. 탭키. 그렇죠? 그러면 lookup value가 얘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콤마. 얘를요 어디서 찾아요? 내가 left 함수를 써서 C를 찾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겠죠. 그렇죠? 나 밑으로 당길 거니까 F4를 할 거고. 그렇죠? 콤마. 리저트 벡터는요. 내가 찾은 값에 대응되는 값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F4. 여기서 F4를 왜 하는지 아시죠? 내가 이 값을 구해서요.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범위가 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F4를 해주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교양, 전공 선택, 전공 필수가 선택이 됐고요. 그렇죠? 왼쪽에 한 글자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요. 과목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과목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한국어,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강의 코드와 여기에 강의 진행 과목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이 표는요. 그쵸? 그런데 자 과목 아이디에 맨 마지막 글자를 이용을 해서 과목 아이디에 맨 마지막 글자 요거네요. 그죠? 3, 2, 4, 7, 8 이용을 해서 표 2에 과목을 추출하시오입니다. 그쵸? 그러면 1 이상, 3 이상, 7 이상이니까 이 부분을요. 추출을 할 텐데 트랜스포즈 함수와 xlookup을 쓰라고 했어요. 트랜스포즈 함수는요. 내가 여기에 는이라고 해서 트랜스포즈를 하면 행렬을 서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레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값을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이상, 3 이상, 7 이상인데 지금 우리는 xlookup을 사용을 해서 과목을 추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 hlookup을 쓰거나 vlookup을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확한 값, 유사한 값으로 해서 2를 갖고 오고 4, 5, 6을 갖고 오면 영어, 한국어, 기타를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xlookup을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는 xlookup을 또 한번 써보자고요. 일치하는 항목에 대한 범위 또는 배열을 검색하고 두 번째 범위 또는 배열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환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탭키. 그러면 lookup value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right라는 함수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볼드체로 안 돼 있어서 우리는 못 봤는데 right라는 함수를 써서요. 뭘 먼저 해줘야 돼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먼저 갖고 와야겠죠. 그렇죠? 컴마 한 글자가 lookup value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 문자열 함수를 통과한 쟤는요.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얘랑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right라는 함수에 문자열 함수를 통과한 쟤를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로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숫자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또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찾아요? lookup array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야죠. 그쵸? 내가 선택한 오른쪽에 한 글자를요.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F4, 콤마. return array를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또 넣어주고 F4, 콤마. 만일에 값이 없으면 여기 메롱이라고 쓰고요. 콤마. 그 다음에 얘는요. 정확한 값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큰 항목,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 그렇죠? 내가 선택한 값을 기준으로 자 2가 들어가면요. 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 이상, 3 이상이 1 이상 2면요. 0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으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크면 두 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빼기 1이라는 옵션을 집어넣고 빼기 1이라는 옵션을 집어넣고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3일 때 한국어가 나왔고 얘를 밑으로 당겼을 때요. 2일 때 영어, 4일 때 한국어, 7, 8 기타, 그쵸? 7 이상, 3일 때 한국어, 2일 때 영어, 그쵸? 이렇게 뿅 표시가 된 거예요. X 룩업을 써서 값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기준으로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큰 항목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는요, 바뀌네요. 얘는 자, 우리가 좀 전에 매치 함수랑은 또 틀립니다. 개념이. 매치라는 함수는요, 내가 보다 작음이라는 옵션을 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꼭 표시가 돼야 됐잖아요. 그렇죠?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해줬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치 함수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x룩업된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글자를 기준으로 3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3에서 내가 선택한 3에서 한국어를 갖고 왔고요. 내가 2일 때 얘는 2가 되고 4가 되고 7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7, 4 보다 크므로 7이 됐고, 자, 5일 때 보다 크므로 7이 됐고, 자, 얘는요, 3이 들어가서 한국어, 2가 들어가서요, 2, 3에서 한국어로 수렴이 됐고요. 그쵸? 얘는 없네요. 7까지만 불러오고요. 8일 때는 값이 없으니까 메롱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의 값이 없으니까 얘는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 있는 값이 1이 돼 있으면 0으로 떨어지고요. 얘는 7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8일 때는 값이 없으니까 값을 갖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2일 때는 한국어 보다 크므로 수렴을 했고요. 4, 5, 6일 때는 기타로 다 갔잖아요. 4, 7, 5 기타. 그렇죠? 3, 2, 3일 때는 한국어로 수렴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매치 함수처럼 구분이 없고 그냥 이 부분을 기준으로 내가 이 다음 값을 기준으로 보다 큰으로 수렴을 하려면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주면 됐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 이상, 3 이상, 7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옵션을 줘야 되냐면요. 정확히 다음 항목으로 작은 항목으로 선택해 줘야 됩니다. 빼기 1로 빼기 1 옵션을 주셔야 돼요. 서치 모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이거는요. 그냥 기본값으로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어, 한국어, 기타로 각각의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이 부분에 이제 하나로 합쳐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conCa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텍스트 문자열 목록 또는 범위를 연결합니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로 연결한다고 하면요. 얘를 기준으로 %, 문자열로 가로를 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자열로 %, 한국어 과목을 갖고 와서요. %,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갖고 올 수 있고요. conCat이라는 함수를 쓰면요. conCat이라는 함수를 써서 텍스트 1에 교양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컴마. 한국어를 바로 넣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양 한국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넣어요?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에 가로를, 여는 가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에 해당하는 셀값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닫는 가로를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안에 집어넣고요. conCat이라는 함수의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 당기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한 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얘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다시 넣겠습니다. 는 컨트롤 V. 그래서 엔터를 치면 교양 한국어가 나오고 밑으로 당기면요. 각각에 맞는 값들이 뿅 하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lookup이라는 함수, xlookup이라는 함수, conCat이라는 함수, transpose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lookup은요. 되게 재밌는 함수네요. 그렇죠? xlookup을 써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요. 범위를 집어 넣어주고
결과에 해당하는 리턴 어레이를 넣어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옵션별로 보다 작은 값을 갖고 오거나 보다 큰 값을 갖고 오거나 해서 갖고 오죠. 근데 값이 없을 때는요, 메롱이라고 표시도 해줍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들도 우리가 기출문제에 또 나오면요,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산 문제 적응하기 1회차가 자, 요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마 엑셀 기초 다지기를 하고 막 넘어온 상태라면요, 정말 멘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함수를 하나,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또 이상한 함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수식이 작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컴알 1급의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 부분이 헷갈렸다라고 하면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간차를 두고 다시 보시고, 그런데 내가 그냥 이 부분을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요, 그냥 또 적응하기 2회차, 3회차로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왜 기출문제를 풀 때요, 또 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풀어보시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고 함수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옆에다 써가지고 수식을 복사해서 붙일 때 하나의 셀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네 라는 정도만 이해가 되셨다면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쿨하게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1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해가 되셨다면요, 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같이 하니까요, 2회차, 3회차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